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라는 주제로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슬로건은 내년도 우리 산업부의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부가 얻어낸 5대 성과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범한 우리 정부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게 만든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보호무역주의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의 AX 전환을 추진할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자율적 산업 재편 착수 등을 통해 우리 산업 대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 한 사람의 산업부 직원이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우뚝 선 제조업이 있다면 지금의 경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태롭지 않다는 말로 저희는 읽습니다. 지난 세 달 반 동안 한미 협상 과정에서도 조선, 반도체 같은 산업이 한 5개 정도만 더 있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을 테라는 그런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그런 세계를 압도하고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키워내는 일, 우리 산업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제조업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재건에 힘을 쏟으면서 핵심 기술과 자원을 수출을 통제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불편한 진실을 증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산업 경쟁력 악화, 대외 충격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일자리, 수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부는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성장에 올인하고 맥스, 즉 제조업의 인공지능 재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보다 확장하는 신통상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입니다.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나야 곧 국가가 성장합니다. 지역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기업의 자발성에만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책임지고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산업부는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입니다. 이 강점을 활용해 두 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을 대한민국 성장과 산업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데 내년도에 올인하겠습니다. 먼저 5국 3특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점화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을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떠오를 수 있도록 권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권역별로 산업 여건, 지방정부의 수요, 국가 산업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내년 2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5국 3특 성장 엔진을 확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2월까지 저를 포함한 산업부 간부 모두가 직접 지방정부와 기업들을 방문하여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2월까지 확정하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혜택을 주는 대원칙하에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소위 지역성장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5국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하여 남북권의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산업 전반에 AX가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급 아리백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주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앵커 기업을 유치해 기업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1호 시범단지 착공이 내년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 제조산업의 AI 대전환입니다. 지난 9월 1000여 개 이상의 산업, 학계, 연구계가 참여하는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 가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공유, AI 개발, 글로벌 혁신 제품 출시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제조 AX는 결국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이겨내는 변화와 혁신, 그 혁신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속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와 연구계가 모두 구성하는 생태계 구축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산업부가 천병이 되어 제조 AX를 두고 벌어지는 혁신, 속도, 생태계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의 협업을 바탕으로 500개 이상의 AI 팩토리, 지역 특화 산업계 연계한 AX 실증 산단, 대중소 협력 AI 선도 모델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의 공유, 활용부터 예산,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AI로 제조업 생태계를 혁신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기술 개발과 고급 인력 양성, 국내 소부장의 생태계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AI 융합,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을 통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지역의 내일이 오늘의 투자에 달려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지역으로 속도감 있게 착근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4대 인프라라고 불리는 산업금융, 표준, 탄소 감축, 산업 재편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 정책입니다. 우선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을 내년도에 달성하겠습니다. 한 UAE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원전, 한류와 연계한 K푸드 컬처 수출 등 각 시장별로 특화된 접근을 통해 세계 각 시장에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도 국익 근대화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전제하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우리 산업에 필요한 타겟 업종과 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프로젝트형으로 바꿔가고 에이펙에서 유치한 90억 불의 규모의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신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산업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위협에 대응하여 방파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를 강화하고 히토류 등 핵심 자원은 비축 확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 기업의 부당한 덤핑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촘촘한 국내 무역 구제로 우리 산업을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혁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던 일을 줄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조직 문화와 형태를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조직혁신 TF를 구성하여 보여주기식 일들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우선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부의 일부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체제의 대전환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나름 파격적인 일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메뉴판식인 정부 사업들을 앞으로는 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 앵커 기업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협력 기업들의 R&D를 지원, 그 제품을 수요하는 책임지는 형태로 정책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로 인한 이익도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모두 공유하는 형태로 설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그 생태계 구축에 맞게끔 지원책들을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기업 정책도 산업부와 중기부가 협력하여 성장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영역이었으나 최근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과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비용 절감형 해외 투자 프로젝트는 사전에 지방정부의 IR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과제가 그동안의 정부 지원 체계와 정책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그동안의 우리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긴밀히 소통하여 산업의 생태계 구축, 기업들의 성장, 해외 투자의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두려움은 마음에서 나오고 용기는 행동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글로벌 산업과 통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저절로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부는 두려움과 우려를 떨치고 우리 지역과 기업이 활력과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내겠다는 각오와 함께 행동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오늘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부 장관께서 준비를 아주 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게 이제 그냥 행사 기획 정도 수준이 아니라 원래 평소에 사고의 결과인 것 같아서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공급자 중심, 우리는 언제나 주는 쪽이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주도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책의 수요자들이 배제되거나 아니면 경시돼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인 경우가 많죠. 네, 그 점을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기업 정책, 산업 정책은 산업 현장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재편해 보겠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장 중심으로.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 있잖아요. 중소기업부. 이 중소기업부가 관할하는 영역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언제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한데, 이게 양극화가 온갖 영역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기업 산업 영역에도 양극화가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그죠? 중소기업부 자료던가 어디에 그런 게 있던데, 중소기업이 기업 수의 99.9%인데 고용은 80%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아마 전체 경제 비중을 따지면 아마 대기업들이 압도적일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양극화의 일종이고, 또 이게 또 심화되면 중소기업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또 그러면 노동자들이 또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이 산업정책, 기업정책을 구상하실 때 뭐 중심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아까도 잘하고 계시던데 지역 경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잊지는 말자, 주력은 하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 장관님하고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가지고 저희 정책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마침 이렇게 기업에서 와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일단 생태계 구성이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야 우리 앵커 기업들 같이 갈 수 있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이 어쨌든 발전 성장 발전의 동인이기도 한데 호랑이는 쌓아놓기 위해서 토끼를 잡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재미로 토끼를 잡기도 하죠. 기업 산업 영역에도 이 예를 들면 풀밭, 메뚜기, 뭐 토끼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물론 호랑이도 있지만, 근데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호랑이도 죽는다. 네. 이게 생태계 개념인데. 네. 어쨌든 경쟁에 집중하다 보면 이걸 가끔씩은 경시하거나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점을 조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죠. 개별 기업들이 그런 것까지 하긴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부양하고 뭐 이런 건 우리의 역할이니까. 예,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생과 동반 성장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하나 누가 또 역시 이거 좀 지적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정운찬 전 총리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물어봐라. 그게 뭐냐면 이 정운찬 전 총리께서 동반 성장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아마 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다수 공공기관, 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정사업본부, 한전 이런 데가 중소기업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제품,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옛날로 치면 그것 중에 하나인 우편 발송 서비스, 소위 DM 발송 업무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하자고 했는데 설비로 갖춰서 자기들이 다 직접 하고 있대요. 이게 내가 뭐 규정 위반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이니까.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들은 한전하고 우정사업본부 쪽이 그런다고 하던데 아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산하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일종의 자기들 영역인데 일거리를 뺏기고 있다. 라는 게 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한번 얘기해달라. 그런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이기보다는 대기업. 물론 이게 공공기관들이라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산업부 쪽에 혹시 이런 게 있나. 이제 그 우려를 전하면서 한번 물어봐달라. 문제 제기를 해달라 그 얘기였어요. 지금 당장 답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 가짜 일 줄이기. 이거 정말 재밌는 아이템 같아요. 네네.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가짜 노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었냐면 고객의 가치를 하고 연관이 없는 일들. 예를 들면 각 회사에서도 상사 눈치 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직에 와서부터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퇴근을 안 하면 퇴근 안 하죠. 네, 줄줄이 이제 퇴근을 안 하는데 그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밑에 퇴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누구 때문에 야근한다고 집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김정관 때문에 그런다고. 네. 그거 보니까 되게 국민들이 그런 걸 알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세금 내서 이렇게 공직자들 보수를 주는데 아니 상관이 퇴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퇴근을 안 하고 그걸 야근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보고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 불필요한 보고서들이 작성이 많이 됩니다. 간단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국민들의 준 노트북을 쓰고 전기를 쓰고 종이를 써가지고 굳이 그걸 종이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보고 이걸 왜 종이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냐. 그냥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하면 될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께서도 보여주기식 행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들 업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행사가 이건 이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죠.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가 있으면은 또 꼭
이게 장관 뭐 이렇게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그런 행사는 앞으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행사 자체를 안 만들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안 만들고 해야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 성장과 맥스하고 이걸 하려면은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줄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말에 한번 직원들하고 한번 대통령님께서 자주 하신 타운홀 미팅을 한번 직원들하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했더니 직원들이 아니나 다를까 새 장관이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기존 일도 많은데 사람을 늘려줄 거냐, 야근을 더 하라는 거냐, 주말에 출근을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우선은 이런 일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의 세금을 내 돈을 내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어 알면은 안 되는 일들은 일단 줄여나가자는 그 생각을 했고 그에 TF를 하나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요? 한번 내년 1, 4분기 하고 다시 한번 타운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를 통해서 우리 부에서 본인들이 보기에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 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TF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그걸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말자. 그걸 서로 일종의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좋은 생각인데 이거 저기서 산업부가 해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바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좀 하라고 하시죠. 네. 좀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 보시고요. 네. 하여튼 그 말씀이 진짜로 맞습니다. 여기 우리 그 공무원분들, 직업 공무원들 많으신데 원래 미운 상사가 오면 하는 방법들이 그거라면서요. 행사 많이 만들어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 막 뺑뺑 몇 번 돌리고 그러면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행사 가는데 6개월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퇴임할 때 주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맞아요? 아니겠죠.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맞죠. 전에는 그 관공서에 가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상사가 퇴근했나 안 했나 알려주는 친절한 서비스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퇴근 불 꺼지면 나간 거고 불 켜져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요즘 그거 없죠? 상사가 퇴근했나 안 했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거 다 철거했어요? 언제 철거했어요? 오래된 모양이죠. 하여튼 그러고 있는 게 공직사회인데 그 유물이 여전히 남아있죠. 흔적들이. 정말로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이시고요. 이것도 보니까 산업통상부 업무도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그다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통상협상 문제는 종결된 건가요? 아니면 부수적 협상이나 이런 게 계속 남아있나요? 구속 조치가 남아있나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비관세 분야에 대한 장벽들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분야는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고요. 예.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 성장, 미래 성장, 대외 국익 사수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다 그 말이죠. 예. 지역 성장 발전을 위해서 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제일 핵심적인 건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방 먼 지역은 규제 완화 또 철폐가 매우 용이한 측면이 있죠. 네, 저희들 생각에 특히 이제 대기업들한테는 전국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그 특정 지역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치하는 전략으로서는 네. 규제 하나, 지역 맞춤형 규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해당 지역 주민들 동의도 받고. 네. 지금 예를 들면 저기 남쪽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도시가 소멸하느니 사라지느니 지금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만약 일정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말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수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설득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외에도 지역으로 가려면 이제 인재 공급 문제, 재정 문제, 그러니까 뭐 재정 지원, 네. 세금 문제, 금융,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그 다른 부처하고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지금 저희가 생각해 저희 혼자는 정말 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우선순위도 높으시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5국 3특을 놓고 저희가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부처하고의 어떤 긴장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얘기하고 안 되면 조정이 안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시면 제가 같이 합동 토의를 한번 하든지 네. 판단해서 필요하면 그냥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그건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저는 다른 부처 소관 업무들 중에 예를 뭐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기업 측면, 기업 입장에서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네. 뭐 필요하다 목록을 뽑으세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필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못 할 거 빨리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네. 빨리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13페이지에 같은 지역 개발을 하려면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네.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뭐 약간의 무리스럽다 하는 것들이라도 수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 주민 설득은 또 설득대로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저희들 생각에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기업이 일단 가고 기업이 가면은 지역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초기 과정에서는 필요한 투자들은 일단 정부가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신흥 동반국을 전략 경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자.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예. 그게 너무 많이 휘둘리죠. 네. 제가 정상회의를 몇 군데 가면서 느낀 건데 시장의 잠재력들이 상당히 있겠다 싶은 곳이 많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특정 지역들의 경우는 현재 경제력 수준이 낮다 보니까 아직 구매력이 별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하거나 뭐 진출하기는 조금 뭐 별로 남는 게 없다 싶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 경제는 성장할 거고 소득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수요가 생길 텐데 여기를 먼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점 문제는 개별 기업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결국은 사실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정상회담 다니면서 과거하고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정상께서 만나고 나면 그걸로 끝났었습니다. 그 뒤에 사실은 가시는 게 그 뒤에 성과를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그 다음에 성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 중에 신흥국에는 안 되는 부분을 우리 ODA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ODA를 그냥 뭐 쓰기보다는 정상회담 가신 그것과 ODA를 연결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ODA가 뭔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대외 원조, 네. 무상 원조 또는 장기 저리 대출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 규모가 현재로는 거의 6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내년도 5조 6천억, 5조 4천억
어쨌든 이 대외 원조를 어떤 산업 기업 진출, 네. 어떤 경제 진출, 그다음에 문화 진출에 마중물로 쓰자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또 기획할 건지도 잘 담당 부서 입장에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런 거를 ODA로 하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좀 발굴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막 수천 개 뭐 이래가지고 뭐 어디 동네에 주로는 자선적인 그런 지원이 많아요. 그러나 그 나라 입장에서도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네. 아이템도 많이 발굴해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해외 역직구 활성화 얘기가 21페이지에 있는데 네. 이건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아이템 같아요. 네. 그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잘 상의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저희 보고에 온라인 수출 전략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요? 만든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두 분은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을 제가 삼고 초려해서 모셔온 핵심적인 이유를 어쨌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직 문화를 바꿔야 돼요. 관료적이고 뭐라 그럴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통제적이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특히 산업 기업 영역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 얘기가 여기저기 있는데 이건 나중에 중소기업 얘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너무 잘하고 있어서 특별히 지적할 게 없네요. 산하기관들 얘기 좀 해볼까요? 강원랜드 오셨어요? 여기가 지금 사장의 공석이죠? 네. 어디 계세요? 강원랜드- 오른쪽 왼쪽 얘기해 주세요. 예, 직무대행 맡고 있는 최철기입니다. 그래요. 강원랜드가 원래 태백시의 탄광이 이제 사라지면서 소위 폐광 지역 지원을 위해서 내국인이 출입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도박 시설을 예, 허용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혜 대상 지역이 태백, 정선, 영월, 삼척뿐만 아니라 문경, 보령, 전라도 화순에 이르기까지 7개 시도가 수혜 대상입니다. 아, 탄광지 수익의 일부를 그쪽이 지원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계속 늘어가요? 매출이?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그 단기 순이익이 사상 최고 이익을 온 정도로 실적을 냈고, 예, 올해도 조금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는 내국인들이겠죠, 고객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디 뭐 루포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그 동네에 그 와서 탕진하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폐해가 좀 많았는데 우리 국민의 문화 수준, 소득 수준 또 국력이 또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 카지노와 그 게임 또 복합 리조트에 대한 그 국민의 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개선돼 가지고 과거와 같은 그런 도박 중독의 양산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주장인가요? 통계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실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아니 통계적 근거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감이 아니고.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연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사부 짜면서도 중독 예방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중독 예방을 그런 걸 위한 하겠죠. 예, 마음 체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는데 내가 물어본 거는 아까 좀 그런 폐해, 그러니까 네. 도박 중독이나 이런 걸로 인한 폐해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계적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연구는 하고 있겠죠.
한 20년간 축적된 네. 중독 예방 관리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비서실에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 그러겠습니다. 이게 폐해가 늘어가는지, 폐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네, 그런 걸 좀 봐야 되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라가 망하는 경우에 이제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뭐 결정적으로는 밀란이나 뭐 외침 이런 거겠죠. 외부의 침략 이런 걸 텐데, 그 내부적으로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고리대.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빌려줘 가지고 막 가난한 걸 이용해 가지고 더 뜯어 가지고 그런 고리대. 또는 뭐 아유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이래가지고 하는 도박 이런 게 저는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스포츠로서의 레저로서의 또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나 이게 어느 측면이 크냐라는 것도 문제이긴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37페이지 자료에 이런 게 있네요. 글로벌 복합 리조트 K 히트 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어디에 하려고 그러세요? 어디에? 우리 현재 그 하이원 리조트 근처에? 안에 예. 그 안에다가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추가의 시설과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걸 새로 시작하면 네. 신규 고용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고용의 현 수준이 한 5,500명 정도 되는데, 본사만 한 3,600명 되고, 또 사회적 여기 기업으로 새로 하면 운영되는 얼마나 늘 회사.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3배 규모를 보면 한 5천 규모의 고용이 그 태백시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농담이고. 뭐 정선 태백 영월 삼척까지 하면 그러니까 예, 태백의 현 예. 부지 근처에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백 우리 안에. 하이원 안에 네. 이 부지가 총 그 그러니까 하겠다는 270만 거잖아요. 평입니다. 예. 여기 15,000명 정도 신규 예, 그렇습니다. 추가 고용이 가능한 사업이다. 예, 예. 근데 이제 대통령님 제일 이제 핵심 관건은 네. 그 아까도 산업부 장관님께서도 뭐 규제 완화 말씀하셨지만 네. 뭐 저희는 산업부 소속이면서도 문체부의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글로벌 요약해서 얘기하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글로벌 많지 않아요. 이제 카지노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우리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필요합니다. 카지노의 면적, 또 카지노 베팅 한도, 지금 예, 그리고 예, 출입 일수 이런 것들이 또 이 규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네, 되어 그거는 있거든요. 약간 딴 얘기 같고, 네. 그거는 뭐 판단을 좀 해보고, 요 추가 조성 사업의 장애 요인이 뭐예요? 2천억 이상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기 기재부의 때문에, 심사를 예, 받아야 되고, 또 예,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카지노 규제 완화가 선결 조건으로 그거 안 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그런 규제 완화를 안 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본사에. 그 위험한 사업이네. 근데 했다가 망하는 수가 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현재- 카지노를 성장 규제를 풀면요,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럴까?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영업 시간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해주고, 출입 일수도 연간 180일에서 이건 제한하지 마라. 아니면 시간 총량제로 바꾸자. 고 하면 이 새로운 사업을 해도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는 게 본인 생각이신가 보네요. 아니 이건 이제 연구 결과로서 제가 네, 지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관련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좀 해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이 난다 싶으면 전 대통령실로 얘기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비합리적이다,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뭐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최연애 사장입니다. 그러시구나. 가스공사는 뭐 제가 특별히 뭐 물어볼 게 없네요. 잘하고 계신가 보네. 석유공사, 이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석유공사 직무대행 최문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맞아. 여기도 참 그만두셨죠. 현재 그 석유공사도 매년 회계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공사니까? 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산을 하죠. 그 흑자 적자 규모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2,700억 났고 당기순이익이 915억 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이익이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간은 다 흑자가 났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 얼마나? 영업이익은 계획대로 날 것 같은데 1조 얼마 정도? 한 1조 가까이 날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은 예,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줄었을까요? 영업이익도 좀 줄고요. 실제로 결정적인 요인은 석유공사는 그 해외에서 네. 원유를 생산해서 가공하지 않고 원유 상태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작년에는 평균 79.5불, 그래 거의 80불에 가까웠는데 네. 올해는 68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1불 정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손실이 얼마나 났는데? 아직은 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충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한 5천억 이상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저희가 영업 외측에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한 12, 13년 전에 MB 때 해외 유전 개발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그 부채가 한 13.5조 정도를 빌렸는데 그건 뭐 거의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매년 이자가 저희가 한 5,600억,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300억 정도 이자가? 예. 그것 때문에 이자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도 이자에서 한 6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부담을 하고 세금을 또 한 3, 4천억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영업이익에 대해서 1조 원 흑자가 났는데 세금을 3, 4천억 낸다는 건 조금씩 계산상 좀 이상한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익 자체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그 생산하는 해외 그 한 12개 유전에서 생산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난 거를 그 해외 현지에서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현지 세금이 그렇다. 그 아까 얘기 중에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금융 비용이 이자 부담이 5, 6천억 되는 게 올해 그 순익 단기 손실세 주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크고요. 또 자산 손상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 주요 원인이라고 그러길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재작년에는 흑자 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 금융 비용은 똑같이 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작년에는 한 이건 그냥 5,600억 냈고요.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흑자로 적자로 전환됐다는 말이 조금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한 얘기예요.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원래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그 국채채로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로 금리 수준이었다가 최대 4% 정도 됐다가 최근에 우리 부사장이세요? 예, 기획재무본부장인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흑자가 났고 재작년에도 흑자는 계속 몇 년 동안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적자가 한 5천억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예측이 된다. 뭐 다 예측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 비용이 5천억, 6천억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논리적인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 예, 그런 그 면이 금융 비용은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았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결정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입니다. 그 유가 하락은 10% 떨어졌다고 5천억 적자가 나면 20% 나면 1조 원 적자 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70불 넘어가는 유가가 70불 넘어가는 것도 최근 현상이잖아요. 전에는 40, 50불대 아니었어요? 그럼 네, 그때는 완전히 망했겠네. 예, 그때서부터 누적된 적자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그러면은 저기 유가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손익 분기점 가격이 전체로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 예, 손익 분기점이 얼마예요? 몇 달러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75불 정도 되면은 75불? 예, 흑자가 예, 75불이 원가가 시기 말하면 75불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국제 다른 유전들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정확히 계산해 시세를 보면 예, 예, 생산 원가가 예.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의 평균 유전을 개발해서 석유 파는 나라 많잖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제가 그냥 대충 추정을 해보면 한 4, 50불 미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불, 50불 해도 그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유가가. 근데 우린 70불이 넘는 거는 좀 원가가 비싸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 알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석유공사 부사장이신데. 예, 근데 최근에 한 3년간 유가를 보면은 그 3년 원가 얘기하잖아요, 원가. 지금 예, 왜 또 딴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의 생산 원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평균이냐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보기엔 좀 높아 보이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높아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중동 지역은 아주 또 싸고요. 말이- 사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동해 유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하기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거기도 그래도 다 추산하는 건데 생산 원가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 물론 매장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계산도 해봤고 정확한 지금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네. 동해 완 가스전을 저희가 18년간 운영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총 투자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결론만 얘기해 네. 보세요. 그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가스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례 얘기, 뚱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거 뭐였죠? 네, 대왕고래. 대왕고래. 미안합니다. 거북이 상어가 아니고 고래였어요. 근데 그 고래 그 지역에 추산을 해봤을 텐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석유가 또는 가스가 낮다고 하면 생산 원가가 얼마 정도였을까? 지금 7, 80달러는 사실 우리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7, 80달러 돼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 네,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예, 발견되고 규모나 개발비가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돼야 예를 들면 매장량을 추산을 하면 이거는 생산비가 얼마쯤 들고 국제유가가 얼마 정도니까 이거는 개발할 가치가 있어. 아니면 이거는 매장량이 얼마 정도 추산이 되는데 생산 원가가 한 7, 80불 돼. 그러면 다른 국제유가에 비교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 아니면 거기에다가 안보적 측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건 가중치를 두면 사업성이 있어. 이런 걸 계산 당연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기억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유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투자해봐야 되고 나름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막 팝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 발견돼서 탐사 광구나 개발 광구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그 정확히 계산한 결과를 내가 묻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거기는 지금 탐사 광구이기 때문에 데이터 추산도 안 해봤어요? 보통 얘기할 때 한 1조 정도 입항피트가 있으면 경제성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지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예요? 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산이 20조인데 부채가 21조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은 뭔가요? 일단 저희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을 이렇게 우량 자산 위주로 재편하고 네. 부실 자산을 팔고 그리고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불량 자산을 판다고 개선되지는 않잖아요. 그거 어차피 이미 평가되어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석유공사가 현재 지금 비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가 한 1조 3천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매년 한 4, 5천억씩 하면은 한 3년 안에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낸다면은.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지금까지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 3년간 정도는 이익을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로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석유공사는 걱정이군요. 예, 저희 매출액이 생산량 대비 그냥 국제 유가를 곱해서 바로 나옵니다. 한 3조 5천억 정도 나옵니다, 매출액이. 우리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유전의 연 생산 규모가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량의 몇 %쯤 돼요? 예, 되게 적습니다. 저희가 수입하는 총 수입량은 올해 기준으로 한 390만 배럴 되고요. 저희가 하루에 몇 %냐고 물었는데.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 5%? 네, 알겠습니다. 5% 미만입니다. 네네. 자, 한국가스기술공사. 네,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 진순함입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취급하는 데인가요? LNG 가스. LNG 가스? 입니다. 예. LNG. 여기 도시가스 배관, 그러니까 인입시설, 네. 배관시설 담당하는 공사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어딘가요? 도시가스 배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사에서 그러니까 회사가요? 저희는 LNG 가스 아니, 내 말은 좀 본인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네네. 도시가스 배관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없나요? 대통령님, 가스공사가 도입 판매를 책임지고요. 그것의 배관을 까는 것까지는 가스공사가 하고 그 배관에 대한 관리나 관련된 것을 가스기술공사가 하고요. 그걸 다시 수요자들한테 가는 것은 도시가스 사업자 민간 기업들이 합니다. 가스 공급 사업은 가스 소매 판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간 회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도시 가스 배관을 까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일부 부담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건 가스공사가 하는 거예요? 수요자하고 전체의 배관망에서 수요자한테 가는 가장 마지막 지선 부분은 도시가스 사업자 민간 기업들이 한다는 민간 말씀. 기업들이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국광해강업공단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사장 황영식 나와 있습니다. 어디세요? 여기 있습니다. 왼쪽이 저런지
이쪽에 아, 있습니다. 그러시군. 이름이 광해광업공단인데 광해는 사실은 광해관리공단하고요. 광해관리공단. 예, 광물자원공사를 두 개를 합칠 때요. 아, 이름을 하나씩 땄군요. 예, 그냥 명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광은 광업으로 인한 피해.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예. 대한민국의 광업은 계속 비중이 축소되는 중이겠죠? 절대 규모는 어때요? 광업의 절대 규모는 좀 늘어요, 줄어요?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석탄 광업이 거의 이제는 문을 닫아서요. 그러나 석회석이나 이쪽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석탄 그렇고 석회석 그렇고 다른 분야는요? 다른 부문 광물은 일반 금속 광물이나 이 비금속 광물은 거의 지금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극히 일부의 소규모로 존재합니다. 수입 정년하는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제련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예, 무역본부사 사장 장인재입니다. 어디 계세요? 누구라고요? 사장? 예, 무역본부사 사장 장영진입니다. 아, 네네. 무역보험을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못 받을 경우에 위험을 보상해 주는 구조입니다. 네, 잘해 주시고요.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 예. 어디 계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강경성입니다. 네. 좀 전에 무역보험을 하는 데고 투자진흥은 뭐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기업의 수출,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담 조직입니다. 수출. 예,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네. 아, 여기서 무역과 투자는 외국인 투자 예, 유치 외국-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하는 곳일 테고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여긴 지금 소재가 어디예요, 혹시? 저희 대구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구로 옮긴 거예요? 네, 14년에 옮겼습니다. 여기는 기술기획평가? 네, R&D 과제를 만들고 평가하고 성과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산업기술진흥원. 여기는 어디 있어요? 네,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민병주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아, 예. 가려져서 잘. 아, 서울에 있어요? 네. 여기는 왜 안 내려갔어요? 저희가 2009년에 공공기관 효율화 당시에 5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기관 통합을 했어요? 네. 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건 산업단지 관리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산단 관리하는 건가요? 마이크 없어요? 국가산단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위주로? 네. 국가산단 아닌 건 또 관리한다는 거예요? 네,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일반 산단, 농공산단, 도시첨단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단도 일부? 네.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품질 검사, 유통질서 확인. 여기도 그러면 가짜 석유 단속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네,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최춘식입니다. 네.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석유와 석유 제품의 품질 관리와 유통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음에 최근에 저희에게 부여된 임무가 수소 유통 전담 기관과 대체 연료 센터에 대한
부분, 여기서 실증 연구까지 모든 걸 해서 앞으로 사프가 27년도부터 의무 혼합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석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소 연료 관리 품질 관리도 한다 그 말이에요? 수소는 유통만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유통만? 예. 품질 관리는 아직은 뭐 대상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던 그 트레일러를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그런 단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 물어볼게요. 그 옛날에 가짜 휘발유 많았죠. 예. 요새도 있어요? 요즘도 이제 휘발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경유에는 이제 등유를 섞어 가지고 파는 그런 가짜 휘발유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경유보다 등유가 싸요? 등유가 쌉니다. 세금을 싸기 때문에. 원래 항공유, 휘발유, 예. 경유, 등유. 가격 구조로 보면은 경유가 등유보다가 위에 있습니다. 벙커CU?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걸 섞어서 팔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400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리터당? 예. 세금 때문이 아니고 세금입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옛날 경기지사 시절에 특사경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이 단속을 해준 경험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는 조사 권한이 사법 조사 기능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의 힘을 빌리고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특사경이 저희한테도 사실상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각적 투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강도가 약해지고 또 그 묻혀서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사경, 이거 국가 사법령 기능을 자꾸 다른 국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데다 맡기는 건 사실 꽤 부담이긴 한데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내 이행 기반 조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업무를 연구하고 관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원장 서정민 이거 언제 생겼어요? 2008년에 생겼습니다. 2008년에. 전략물자 수출 수출 물품 중에 전략물자라고 하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행정에 반영된 게 언제쯤이에요? 저희 2008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국제 체제에서 합의된 품목들이 전략 물자로 보통 지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 고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대구에 있나요? 예, 원장 직무대행 유지호입니다. 예,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로봇산업 그러니까 로봇산업 발전 지역, 집중 발전 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대구하고 또 어디 딴 데도 어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경남 창원에 지금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원래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가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하고 로봇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예, 맞습니다. 예. 자, 로봇 산업 지능 지구 비슷한 개념으로 지정된 곳이 대구하고 지정되거나 정부 차원에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혹시 산업부는 모르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산업정책실장 박동일입니다. 그 로봇이 지금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대구가 한테 있는 것 같은데 대구 말고 또 어디 있는 데 있나 싶어서. 대구 이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은 전주에 있나요? 네, 직무대행 이경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소산업. 전주가 탄소산업 특구나 이런 걸로 지적됐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 좀 어때요?
예, 저희 그 산업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가 탄소 쪽으로 특화해서 저 이쪽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내년 말부터 입주 기업 한 110개 정도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수요는 많아요? 예, 110개 정도의 기업들이 현재 지금 그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다행이네.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선거 때 한번 갔더니 좀 약간 그때는 썰렁한 느낌을 주던데. 예. 그때 21년도에 한번 오셨었습니다. 네. 그때도 거기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시네. 난 언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후에 많이 상황이 개선된 모양이군요. 예,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으로 21년도부터 출범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5년째 탄소 산업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어디 계세요?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기획조정실장 석근우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곧 없어지나요? 네, 금년으로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 폐광 완료했습니다. 폐광하고 여기 공사 자체는? 네, 지금 현재 잔여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곧 여기는 그러면 해산하나요? 네, 아직 정부 정책이 결정나지 않은 걸로. 업무는 정리하는 중이고요. 네. 그러면 그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던 탄광은 이제는 다 폐광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탄광이 있어요? 네, 주식회사 경동에서 도계 삼척 지역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네. 디자인진흥원, 이건 성남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여기 뭐 산하기관이 좀 많네요. 세라믹 기술원은 도자 관련 업무를 하는 건가요? 저 오른쪽 2시 방향. 네. 도자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하고 첨단 소재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네, 첨단 소재라는 것은 그 반도체, 우주, 항공,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SE는 세라믹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자라고 한정하기가 어렵군요. 예, 그건 이제 첨단 세라믹 네네. 고전 세라믹. 알겠습니다. 예.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여기가 마지막 주요 산하 공공기관인가 보네요. 어쨌든 산업부 고생하셨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